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힘들 때 머리가 무겁게 아픈 적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통계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90% 정도가 평생에 한 번은 두통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매우 흔해서 관심이 덜 가기도 하고 네. 또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아닐까 걱정이 더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두통이 생각보다 잘 치유되지 않아서 평생을 가지고 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두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경훈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원장께서도 이 두통 경험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저는 뭐 두통이 있을 때 약국 가서 약 먹고 그렇게 해결하는 편인데 실제로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이제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제 잠을 잘 못 자면 이제 목에서 원인이 되는 이제 경추성 두통을 좀 자주 앓는 편인데요. 네. 이처럼 두통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두통이 생기고요. 네. 두통은 이런 스트레스나 수면의 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나 식생활 습관, 술, 담배 등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약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날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분들도 있고 강한 햇빛을 받으면 두통이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두통인데요. 제가 알기 쉽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화면을 보시죠. 네. WHO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발생한 전체 질병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요통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6%에서 일생 동안 두통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한다고 그러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66% 그리고 남성의 57%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두통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이 중에 많은 것은 이제 긴장성 두통의 경우가 유병률이 40% 정도, 그리고 편두통이 한 유병률이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통의 경우에는 그냥 참고 병원에 방문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통은요,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래 길게 이렇게 두통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네. 어떤 분들은 한 번쯤 살짝 뭐 이렇게 두통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두통에도 종류가 있는 건가요? 예, 머리가 아프다고 다 같은 두통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국제두통학회에서는 모든 두통을 이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진단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이 분류에 따르면 두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이나 종양, 감염, 대사질환,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질환 등 두통이 발생하는 두통의 원인을 알 수 있는 2차 두통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원발 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닌 얼굴이나 얼굴 안쪽의 통증 및 기타 두통인데요. 표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네, 표를 보시면 이제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 그리고 이제 군발 두통이 포함된 원발 두통이 있고요. 머리나 목의 외상, 아니면 혈관 질환, 그리고 아니면 두개 내에 있는 종양 같은 질환들, 아니면 물질이나 물질 금단에 기인한 두통, 그리고 감염이나 아니면 얼굴이나 목에 있는 모든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두통을 2차 두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차 신경통이나 비정형 안면통 같은 이제 기타 얼굴 통증 및 기타 두통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90% 이상이 원발 두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두통.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좀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진통제를 먹으면 괜찮아지던데, 근데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이 두통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여러 가지 두통 중에 빨리 응급실에 방문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일단은 머리가 터질 듯한 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될 때, 운동이나 기침, 용변, 힘을 주거나 성관계 중에 두통이 유발될 때, 그리고 두통이 심해서 참을 수 없는 경우, 아니면 두통과 함께 열이나 한쪽 팔, 다리에 감각 이상이나 힘이 빠질 때, 아니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잘 보이지 않을 때, 아니면은 심하게 어지러워서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때 등은 이제 감염이나 아니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응급실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원을 찾아서 꼭 진료를 보시면 좋은 경우는 머리 외상 후에 두통이 시작될 때라든지 아니면 두통이 점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일 때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진통제로 이제 효과가 없을 때 평소와 다른 양상의 두통이 나타날 때 그리고 두통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는
이 그냥 원발 두통이 아니라 특별한 원인이 있는 2차성 두통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럼 두통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지 이제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편두통인데요. 제가 편두통 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머리가 아픈 것보다 편두통이 더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딱딱으로 생각나요. 네. 따따따따따따. 네. 예, 그 비슷한데요. 편두통은 보통 한쪽 머리가 심하게 아픕니다. 근데 이때 양상이 혈관이 뛰는 것처럼 박동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이 두통뿐만이 아니고 구역이나 구토, 빛이나 소리 공포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은 크게 이제 전구기 및 조짐기, 그리고 두통기, 후구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구기는 이제 두통이 시작하기 몇 시간 전이나 며칠 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환자들이 이제 나한테 두통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예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전구기 증상으로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갈증이 온다든지 목이 뻣뻣하거나 아니면 설사, 식욕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요 전구기 때 눈앞에 지그재그로 빛이 막 반짝인다든지 네. 아니면 까만 점이 보이는 것 같은 조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구기 후에는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통은 이제 주로 혈관이 뛰는 듯한 박동성 두통이 보통은 한쪽 머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통은 이제 수시간에서 길게는 3일 정도까지도 유지될 수 있고, 그리고 두통과 함께 이제 구역이나 구토, 빛이나 소리 공포증이 동반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통증이 심해지는 밝고 이제 시끄러운 곳을 피해서 어둡고 컴컴한 방에,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거나 누우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편두통 환자가 모두 이제 한쪽 머리에만 두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양쪽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나 아니면 나타나는 경우나 아니면 칼로 찌르는 듯이 이렇게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통이 끝난 다음에 이제 후구기가 오는데, 후구기 때는 이제 졸리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하는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특별히 알려져 있는 원인이 있긴 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체질적으로 이제 두통이 생긴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분들보다 이제 뇌나 혈관 아니면 신경들이 좀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이 이제 편두통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체질적으로 두통이 온다.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네. 자, 편두통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긴장성 두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도 두통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 여쭤보니까 저는 긴장성 두통 같아요 하셨는데, 자, 그럼 그 긴장성 두통이라는 게 어떤 두통인가요? 예, 긴장성 두통은 이제 원발 두통 중에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이제 평생 유병률은 이제 평균 한 46%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긴장성 두통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생활에 제약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통증 또한 이제 경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스스로 이제 약을 구입해서 먹거나 아니면 이제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에 대한 연구는 좀 적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긴장성 두통은 중등도 이하 강도로 오는 비박동성의 두통인데요. 주로 머리 양쪽 편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꾹 누르거나 이제 조이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통의 정도가 일단 심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구역이나 구토도 없고, 그다음에 빛이나 소리 공포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움직이거나 머리를 흔드는 것으로 인해서 두통이 더 심해지지도 않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긴장성 두통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두통이 모두 아니다라고 이제 배제가 된 다음에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긴장성 두통이 1년에 180일 이상 있다 그러면은 만성으로 치고, 그다음에 180일 이하면은 이제 급성으로 치는데, 네. 만성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오래 아프시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꼭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데, 급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통제에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기는 긴장성 두통의 경우에는 그냥 진통제를 이제 서슴지 않고 이제 꺼림없이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발생한다든지 자주 오면 이제 약을 자주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약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군발 두통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군발 두통은 굉장히 생소한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군발 두통은 1년 유병률이 약 10만 명당 53에서 119명. 예, 비교적 좀 드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군발 두통이 중요한 게, 군발 두통은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집중적으로 이제 아주 심한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아주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군발 두통은 90% 이상에서 남성 환자가 있을 정도로 남성에서 아주 호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두통은 이제
매일매일 나타나게 되고 한쪽 머리에 아주 심한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두통이 발생한 그쪽 편 얼굴에 뭐 눈물이 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하는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두통이 주로 밤에 발생하게 되는데 밤에 비슷한 시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밤에 비슷한 시간에 군발 두통, 아주 심한 통증이 온다는 통증이 얘기. 발생을 하게 되고요. 왜 그럴까 신기하네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데 네. 두통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때 막 머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이는 환자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두통이 한 달에서 석 달 동안 거의 매일 발생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수개월이나 수년 동안 아주 통증이 전혀 없는 이 관해기를 갖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발 두통은 이제 통증이 발생했을 때 이 급성기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제 통증이 이제 예상되는 군발 기간 동안에 이제 다음 통증을 줄이기 위한 예방 치료도 아주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몇 년 동안 증상이 없는데 네.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또 갑자기 나타날 거란 생각을 그러니까요. 못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러운데 네. 그래서 두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편두통과 신경성 두통, 군발 두통 세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네. 근데 두통을 보면 어떤 때는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고 또 어떨 때는 콕콕 쑤시거든요. 이렇게 증상이 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예, 두통의 증상은 이제 머리의 어느 부분에서 이제 두통이 발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이 다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를 보면 머리에서 이제 두개골, 이 뼈 같은 경우는 통증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뼈를 감싸고 있는 이제 골막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네. 머리 안에 있는 이 뇌 자체도, 이 뇌실질 자체도 통증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뇌 안에서는 이 뇌실질을 싸고 있는 이 뇌막의 일부분하고 혈관들만 이제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이 두개골 밖에서는 이제 피부나 근육, 뭐 근막, 그리고 이제 혈관, 그리고 치아나 점막 등에서 이제 모두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통증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통증의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환자들마다 이제 다른 통증을 호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르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증이 온다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이게 다쳤다 이런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두통이 온다 그러면 이게 뇌에서 혹시 뭐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데 왜 뇌졸중이라고 해서 터지기도 하고 이게 또 막히기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앞서서 깊다고 했는데 요 내용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두통 환자의 1% 이상에서는 이제 두개강 내에서 원인이 발견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네. 그리고 편두통 환자한테서 뇌졸중의 위험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 뇌졸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혈관이 갑자기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출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혈전 등에 의해서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뇌경색이 있고, 그리고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풀려서 증상이 곧 없어지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있습니다. 이 중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갑자기 망치로 맞은 것 같다, 아니면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다 네. 등으로 이제 급성으로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같이 이제 동반하게 되는데요. 뇌경색 경우에는 통증보다는 신경학적 증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두통과 함께 아니면 두통이 없이 갑자기 한쪽 몸이 좀 멍멍하거나 저린 느낌이 드는 경우, 아니면 몸 한쪽에 마비가 오고 힘이 빠지는 경우, 그리고 입술이나 혀가 한쪽으로 좀 쏠린다든지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일 때, 그리고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심하게 어지러울 때, 그리고 갑자기 구역구토가 심하게 나타날 때는 이제 뇌졸중을 의심해서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 이런 신경학적 여러 증상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하면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꼭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이 일과성 뇌혈 발작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발생했다가 이제 금세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이나 청소년기에도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던데, 그러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어느 정도로 발생이 많은 편인가요?
이 7살 소아에서 약 40에서 50% 정도가 이제 두통을 경험한다고 돼 있고요. 청소년기에는 80% 정도에서 두통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통이 자주 발생하거나 아주 심할 경우에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되고요. 정서적으로도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두통을 호소할 때 이제 뭐 꾀병 아닌가 의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아이들도 어른과 같이 이제 원발 두통인 편두통과 긴장형 두통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형 두통의 경우에는 이제 경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편두통은 이제 통증의 정도도 더 심하고 그다음에 유지되는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구역이나 구토 아니면 빛이나 소리에 민감하게 되는 증상 아니면 어지러운 증상 등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삶의 질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가족분들 중에 편두통 환자가 있다면은 이제 가족력으로 인해서 더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애들을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두통이 있다고 하면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통이 있을 때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떤 방식을 이용합니까? 예, 당연히 이제 두통의 치료법은 이제 두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2차 두통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원인을 치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원발 두통의 경우에는 치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통증이 있는 급성기에 통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두통의 발생을 예방하는 예방 치료가 있습니다. 두통의 종류에 따라서 급성기 치료 방법 달라지게 되는데 대부분은 약물 치료가 이제 중심이 되게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신경치료술이나 아니면 보톡스 주사, 아니면 물리치료, 뭐 도수치료 등도 이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예방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드셔야 되는 경우도 많고 아주 자주 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예방약들이 대부분 이제 심혈관 계통 약물들이나 아니면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인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治선생님하고 이제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통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 교육인데요. 이제 환자분들 스스로 이제 자기 두통이 이제 어떤 종류인지, 특징이 뭔지, 원인이 뭔지, 그리고 치료법이나 예방법 등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또 예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끝으로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두통이 오지 않게 하는 습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이제 적당량의 운동을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두통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규칙적인 시간에 이제 적당량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또 권장이 되고요. 이제 레드 와인이나 치즈, 뭐 소세지, 고기나 뭐 생선 통조림, 햄. 그리고 이제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이제 두통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생선이나 이제 녹색 채소 등은 이제 좀 두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은 이제 매우 흔한 이제 두통 유발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두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이제 두통 치료제 중에서도 이제 일반 진통제에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카페인만을 이제 복용하는 약물도 이제 시판될 정도로 이제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드시는 양을 좀 적절히 조절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수면, 운동, 그리고 먹거리 이런 걸 꼼꼼히 좀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경훈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